본 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에서 불효불급한 낭비성 예산 절감을 건의드렸는데 시장님이 행사와 홍보 예산을 절감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담은 2차 추경을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환영하며 시장님의 용단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덕양과 일산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덕양구 강매동 일원 40만 104제곱미터 부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이 사업의 시행자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공공지분 51%, 민간지분 49%의 출자로 고양 K월드추가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2016년 3월 3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상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가 개발제한구역 배제 대상 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한 사업에 추가되자 활력을 받으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신 모 장관님이 지비를 해제하여 자동차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첫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우려 섞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5차 중도의 심의를 앞두고 국토부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입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며 중도의 지비해제 심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무장관이나 주무부서 모두 고양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6%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수성법으로 기업이나 대학 등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2중 3중의 규제로 둘러싸여 있는 덕양구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일자리가 아닌 서민주택 건설 위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양시가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덕양구의 권리는 반드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의 추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마저 반려된다면 고양 시민에게 있어서 그린벨트는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벨트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와 인선이 맺은 협약서를 보면 자동차 종합 클러스터 사업 부지에 관한 법적, 제도적 방침이 확정 결정되면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6개월 이내에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고양시에서 완전 폐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마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2012년 인선에 이주를 촉구해왔던 인근의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등교 거부시키면서까지 강력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건설 폐기물 파쇄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분진, 그리고 하루 600여 대의 25톤 대형 트럭으로부터 식사동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에 맞춰 전기차 배터리 회수 및 자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자원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제주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준비하고 추진했던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한없이 느린 처리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이재준 지사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며 사업의 추진 여부가 앞으로 고양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펩시의 최고 경영기획관 로저 일꾼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고 다음으로 좋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가장 나쁜 것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현재 고양 K월드는 초기 자본금 50억 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고 이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사업의 추진